자, 오늘 풀어볼 세트 2023 수능 쓰러지는 빛, 이 세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모든 수험생을 곤혹스럽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고두고 회자가 된다, 이런 느낌의 세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소설의 기본기를 그냥 같이 확인해보기 좋은, 그냥 수능에 나왔던 소설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그럼 소설 세트를 왜 찍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 문문 세트, 그러니까 물론 수필 하나 껴있는 게 있긴 했지만은 현대 운문을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진도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제가 과외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풀이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건데, 이제 산문 수업, 그러니까 소설 수업도 해야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냥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떻게 푸는지도 먼저 남겨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난이도와 무관하게 수능에 나왔던 쓰러지는 빛, 이 소설 세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트 하나에는 4문제가 나왔고요. 난이도 자체가 막 오답률 탑 15에 막 올라가야 되고 그 정도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라는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영상 녹화된 걸 보니까.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 겨울이고 개념 플러스 문제풀이 융합, 약간 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자꾸만 기본 하는 것 같은데, 이 매운 거 먹은 것처럼 습 이러는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정말로 기본적으로 시랑 소설을 이렇게 써두고 야 딱 뚝 끊은 다음에 야 시 푸는 법, 소설 푸는 법, 난 이러면은 뭔가 그 선생님의 철학이 정말 뚜렷하거나 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글이고 다른 장르니까 주안점이 다른 건 맞아요. 예. 왜냐면 상징어들의 집합과 사건과 플롯이 있는 이야기는 반드시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읽힐 때 더 효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수능에서 문제가 나오는 양상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미안. 야, 제가 여기서 시켰던 게 이거잖아요. 시를 읽는 이유는 두 가지다. 상황 파악이랑 시어의 긍부정 파악이다 라고 했는데, 소설에는 시어는 없잖아요. 소설에서 똑같은 걸 해야 됩니다. 상황 파악. 그런데 시어의 긍부정을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상징적인 시를 만나더라도 적어도 이게 근데 긍정적인 것 같은데 부정적인 것 같은데 같은 주제의식의 파악을 통해서 선지에서 하는 말을 밑에서 확인한 다음에 응? 그거는 아까 내가 정리한 거랑 다르잖아 라고 최소한의 팩트를 갖고서 내려갈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왜? 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아서 전달해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인물, 사건, 어쩌고 저쩌고의 긍부정을 너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본질적인 걸 못 볼 수가 있죠. 이거 무슨 상황인데? 얘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짓을 지금 왜 하는 거지? 이런 시에 비해 많은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고 납득할 수도 있으나 최소한 파악해야 하는 상황의 확보를 그런 긍부정의 뒤에 후순위에 배치하게 되면은 정작 읽어야 되는 내용들을 못 읽을 가능성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상황 파악에서 이제 의심. 그러니까 의문점 갖기. 소설을 읽는 태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위해서고,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의문점을 갖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소설에서의 상황 파악은 뭐겠어요? 읽으면서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이게 뭐 했다는 건가? 위에서 뭐라 그랬는데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긴가? 라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물들의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 그리고 인물들의 말과 행동으로 확신이 되면은 이거 그런 상황인가 본데 라고 생각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의문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소설이 풀 버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설사 또 EBS 소설이 수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엄청 잦진 않으나 그 EBS 소설을 우리가 한 편을 다 읽어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EBS 부분이나 중요 대목들 그리고 전체 줄거리 이 정도를 공부하고 가겠죠. 물론 모든 소설을 또 다 읽어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단락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그럼 이거 이 얘기인가? 정도의 사고가 최소한일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또는 시험지 위에서 우리가 소설 전문을 진짜 다 예상도 안 될 정도로 많은 한국 소설의 모든 전문을 다 암기하고 들어갈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는 게 최선의 태도일 경우가 생기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과정을 보시면서 제가 뭐 절대적인 지향점은 아닐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풀이법을 이렇게 풀면 진짜 풀리네 라는 어떤 강의를 듣고서 확신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제 식대로 뭔가 마음대로 지 맘대로 수업하는 것도 있는 거니까 공감이 되시면 나도 이렇게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공감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근데 공감이 전혀 안 되면 안 되는데 자, 네, 꼭 들어보세요. 밤이 깊어지면 밤이 됐대요.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밤이 깊어졌으니까 가게가 문을 닫았겠네요.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퇴근하나? 그런데 이게 퇴근하나라는 생각 들면서 시장 안의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퇴근하는 건지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가 순간 한 생각들을 다 해설하면서 갈 거라서 분량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미리 미안해요. 이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이 시장 안에 가게들일지 아닐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가게들이 닫아가지고 이제 리어카 상인들이 출연하는 시간이 밤이다 라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2번이고 1번은 가게 문 닫고 퇴근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네.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온다 그랬으니까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카에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등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요요하였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버드나무 가지 사이에서 다리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멀리서 좀 보고 있네요. 지금 확실히 이 시각으로 서술자는 보고 있는데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어디지?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그 사람들은 누구야? 위에 있는 상인들인가? 모르는 사람들도 곧 알게 되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곧 알게 되었다는 거 보면은 우리 엄마는 진짜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우리 엄마를 부르는 칭호는 벽오동집 아주머니이자 오동나무 아주머니다. 위에는 버드나무라 그랬는데 뭐 그거랑 관련이 없이 오동나무 아주머니라 그런구나. 버드나무가 뭔가 상징적인 건 아닌가 보네.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 하늘 높이 자라서 왜곡교 달인목 위에 나온 다리인가? 그 무성한 그러면 다리에서도 이 나무를 볼 수 있게 돼서 그 나무 때문에 우리 엄마를 알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은 지금 저 다리 이름이 매곡교인가 봐요. 그리고 저 지금 리어카를 끌고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인지 출연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고 다리 위에 올라가면은 나무가 보이니까 저 나무 있는 집 아주머니를 알게 된다. 그게 우리 엄마다.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 맞네요. 지금 벽오동집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니까 우리 집에 오동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 집에서 오동나무 씨앗이 날아갔다는 거 보면은 매곡교에서 보일 정도로 큰 오동나무가 있는 집, 그 집이 우리 집이 맞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소한 앞뒷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바람에 불려간 더 건너집에도
오동나무를 심어놓고 오동나무가 자라가지고 온대사방에 다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아, 그래서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이 벽오동촌인가? 그러면은 돈이 있으면 뭐야,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돈이 있어도 염려가 되는 곳이 나오는 건가? 아, 이거 제가 소설에서의 상황 파악이 뭔지 맛을 보여드리려고 보기를 먼저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세트의 보기 자체가 엄청난 기여를 못 하기도 하고요. 뭔가 소설의 상황을 명쾌하게 뚫어내는, 아 그럼 이런 얘기를 하겠고 뭐 이렇게 되겠고 이런 거를 짝짝짝 정리해주는 보기가 아니기도 하고.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 그게 돈이 없어도 걱정을 안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앞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A, B, C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건데, 네, 엮어가지고 이 표현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옴을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보한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했던 게 뒤에서 해소가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죠. 만약에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나 더 합리적인 생각이 출현하면은 수정하거나, 네, 그 의심을 폐기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어머니의 혼이 나시고 작천에, 어디야? 아, 이거는 사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풀 때 뭐야? 작천이라는 표현이 있나? 작천에를 네이버에 쳤는데 안 나와요. 전라도에 있는 동네 이름이래요. 작천면인가? 네. 그리고 전주로 돌아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배경, 구체적 지명을 그냥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난 작천이라는 말이 너무 약간 뭐 작금해 이런 말처럼 있는 표현 같아가지고, 아, 내 어휘력이 딸려서 지금 못 알아듣는 거네. 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동네 이름이랍니다, 저거.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꼭 찾아보세요. 어휘 같은 것도 어디서 얻어 터질지 모르니까요.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이천변에 대한 거죠. 이천변은 분명히, 네, 다리가 천변이, 그러니까 천이 있으니까 다리가 있는 동네일 건데, 아, 그러니까 이건 뭐 위에 다리가 있는 동네가 나왔고 그 다리에서 오동나무가 보이고 그 오동나무가 있는 집이 우리 집이고, 그리고 그 가난한 동네를 내가 온 동네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어가지고 벼동촌이라고 불렀고, 뭐 이런 식으로 빌드업이 계속 됐으니까, 아 그러면 전주에 있는 그 작은 마을이 전주에 있는 그 가난한 마을이 이천변이고 그 천변에 대한 얘기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냥 쭉쭉쭉쭉 앞선 정보로 사용하여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 저희가 뚝 잘려 있는 소설 단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단락 하나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걸 낸지언정 파악할 수 없는 걸 내진 않아요, 평가원이. 그리고 정보가 그 중에 그 뚝 떨어진 곳에 없을 수도 없고, 소설이니까 플롯이 있는 글이니까. 플롯이라는 건 인과적으로 이어진 사건들로 이야기가 구성되는 말인데 시에는 없죠, 플롯이. 웬만해서는 있는 시도 있을 수 있지만은 플롯을 무조건 간소설과 달리 시는 플롯을 특징으로 삼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플롯이 드러나든 소설인 이상 플롯은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뭐지?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천변이었다. 잠깐만, 내가 뭔가 놓쳤을까봐. 아, 여기 있네. 아, 깜짝이야. 뭔가 말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까 쓱 읽으면서 가난한 동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넘어간 다음에 천변까지 설명해버리니까 그걸 까먹고 있었네. 네. 방금 제가 제 사고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나는 속을 이랬잖아. 서술 부분에서. 미안. 왜 올라갔어? 네. 나는 이랬잖아요. 그럼 이때 그냥 척수반사로 나와야 돼. 아, 그래. 1인칭 서술자 하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네. 안 그러면 이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이런 당연한 거를. 그건 실력이 없는 거거나 그날 술을 마셨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네.
지문을 읽으면서 합시다. 그리고 무조건 등장했을 때 해둬야 되는 게 서술자 교체 같은 거는 나중에 가서 찾으려면 눈알 빠져요. 네. 1인칭이었다가 3인칭 되고 3인칭이었다가 1인칭 되고 그런 소설일지 지금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오잉 하고서 이렇게 딱 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성 밖에 이것도 사후적으로 말씀드린 전주 부성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런데 저는 부성 밖에 한적하고 비난한이라는 거는 그냥 이 마을이 도심지, 중심지, 그리고 뭐 시가지, 시내 뭐 이런 개념으로 이어지는 동네가 아니고 조용하고 가난한 동네니까 약간 읍내 밖에 약간 그 성곽을 기준으로 약간 시내가 짜여 있고 이 전주라는 곳은 그리고 그 밖에 곳인가 보네. 그냥 뭐 당연히 밖에 곳이겠지. 가난하고 조용한 동네여야 되는데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진짜 전주 부성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 이건 그냥 확인만 해두세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어차피 해설 영상 겸 풀이 영상으로 보고 있을 거니까 이거를 시청자분께서요. 그래서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한적하고 비난한 동네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내고 음악처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은 집도 많았을 것이다. 네.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란 오동나무는 6월이면 아련한 유백색 비단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우리 집에 있는 그 오동나무죠. 잠깐만 코 좀 풀게요. 죄송합니다. 영상을 끊으면 영상을 버려야 돼서. 코맹맹이 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비난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비난하다라는 말은 삶이 변변치 않다라는 뜻이에요. 네, 어휘 확인해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비난한 동네, 가난한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오래전에 엄마 아빠가 살기 시작했다는데 울타리를 우리도 짓고 살았대요. 집을 짓고서. 그 나무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 나를 낳으시던 해. 나랑 나이가 똑같겠네요. 이 나무는. 기념이라고 오셨던 나머지 키를 넘더라. 해마다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잎사귀가 어느 손꼽만해지고 초여름제는 부채처럼 나부낀다. 네, 계절이 흐르는 걸 보여주면서 같이 이거 약간 원문처럼 말하고 있긴 한데 같이 지금 오동나무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네요. 골목어기 천변에까지 들리는 듯 싶었다. 지금 우리 동네의 상징이 되어버린 오동나무를 처음 심던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오잉? 지금까지는 오동나무에 대한 1인칭 화자 1인칭 서술자의 회고였는데 다시 현실로 확 돌아오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물론 지금도 그러니까 물으셨다니까 물으신다 묻는다가 아니라 물으셨다니까 아직도 기억 속에 있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대목이 확 나뉘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 지금까지 오동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영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봤던 시점의 기억으로 적어도 돌아오는. 그러니까 장면의 구분, 장면의 전환 이런 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진짜 많죠. 그리고 그건 유의미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읽은 다음에 더 얻는 게 맞은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상태로 선지에 내려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 어디까지가 장면이지라는 건 따라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냥 완전히 취향 차이거든요. 본인의 풀이 방향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는 오동나무 아주머니 맞나? 네,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라고 불리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 얘가 천변인데 얘네 집에서 내과가 보이나 보네. 천변이라는 거는
하천 주변이라는 말, 예, 예, 약간 좀 줄임인데, 네, 내과가 내과 주변이라는 거죠. 예, 미안. 아, 제가 지금 잠이 좀 덜 깼나 봐요. 왜 이렇게 오늘 말을 졸지? 중요한 지점으로 돌아옵시다. 영희가 누구지? 이 생각이 들어요.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이거 내가 말하는 거겠죠?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영희가 다녀온 걸 못 보셨나? 참 어머니, 저희가 영희기 있는데요. 아, 왜냐면은 이제 엄마가 야 땡땡이 언제 다녀갔어?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 사람에 대한 뭔가 관심이 있으신 걸 텐데 근데 뭐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든 좋게 생각하지 않든 뭔가 쉽지 않은 일이 얽혀 있으니까 아니면 뭐 보고 싶은데 못 만났든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 사흘 전에 다녀간 그 영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그 이거는 그 마음의 어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둠이겠죠. 물론 약간 비유적일 수도 있지만은 보기에 따라서 해석을 또 시킬 수도 있지만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 고개가 무거워 보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나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거 나의 무조건 나의 시선이잖아요. 1인칭 서술자니까 나의 제한적인 시점으로 보고 있는 건데 나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어머니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겠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영익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하고서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서 어머니의 고개가 무거워 보인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영익이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나? 아니면 영익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얘기한 거죠. 네, 산마루의 저희가 영익이 있는데요. 스님이 됐나? 동편 산마루에 깜빡이는 불빛. 아니다, 그건 승암산하고 중바이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대화 정리하는 거는 취향에 맞으면 하세요. 저는 하지는 않고 지금은 강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야. 그애 공부하는 데는 이 오른쪽이지. 아, 공부하려고 영익이 이 친구 절에 들어갔나 봐요. 고시 공부하나? 어머니는 눈을 들어 꾸렷한 그물 긋고의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다. 시간적 배경은 여전히 밤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러면은 밤에 리어카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리어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오동나무 아주머니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그 오동나무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라고 회상한 다음에 그 같은 밤에 예, 한밤중에 냇물을 보던 엄마가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라고 물어보는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뚝 잘라놓은 소설 안에서 뭔가 파악하려고 애쓰고 이거 어떤 상황이야? 라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을 정리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주어졌을 때 여기도 밤 그리고 그 전에도 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소설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인 대목에서 이거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전체 소설을 지문을 아 뭔가 읽긴 읽었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이해가 있었던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나름의 주관대로 읽고 그 기준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장면들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스스로 생겨나잖아요. 이러면 선지에 내려가가지고 덜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읽은 한 부분에 한해서는.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선재가 수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동생 영희에게는 네 나는 형이거나 누나겠네요. 아 잠깐만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나? 아, 난 최명이라 가지고 뭔가 누나라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당연히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질문 잘못 풀고 있었어요. 뭔가 당연히 누나라고 생각했는데 뭐지? 형일 수도 있는데 내가 누나라고 확신하고 있었네요.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동생 영희 보면서 누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누나라고는 안 나오지 않았나 지금?
그러니까 내가 처음 푸는 거를 무조건 보여주고 싶은데 최초 풀이를 구조적으로 옛날 수능들은 제가 수능 공부할 때 풀었던 거라 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저는 누나라고 생각했는데 누나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지금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동생 영역이다만 아는 거예요. 와씨 미친. 지금까지 내가 잘못 풀고 있었다고? 영상 찍으면서 깨달았다고? 이런. 예. 형인지 뭐 누난지는 사법고시 준비 진짜 고시 준비하네요. 그는 말이었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2년째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으면은 뭐 고시낭인이 되어버린 거니까 말 없고 우울한 때가 많겠네요. 내가 뭐 그저께 집에 내려와.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그저께 왔다 갔네요. 예.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 집 근처 산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집 근처 산에서 혼자 지금 공부했음 청년인 거잖아요. 네, 공부했음 청년. 사실상 쉬었음 청년 판정인 건데 이 친구는 네 뭔가 구직 활동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니까 쉬었음은 아니지만 그냥 비유하자면 그런데 집사람 집에 지금 사람들이 이사를 나간다 그러니까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여도 할 말이 있을 거고 더 안 좋은 데로 가는 거여도 할 말이 있겠네요. 이 친구는 그냥 산으로 올라갔다 고시 공부는 하러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아씨 말을 못하겠다 하고 내 고시 공부나 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올라갔다는 것 같은데 이거 며칠 전 흡하고 내가 쓰면 얹혀 아직까지도 내려가지 않을 것만 같았다. 집의 구조는 지극히 천박하였다. 그러면 이거 어떤 게 느껴져요? 노골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던 이 천변 가난한 동네지만 한적하고 비난하지만 네 비난했지만 굉장히 곳곳에 오동나무가 있고 살기 좋은 나와 나이가 똑같은 내가 사랑하는 이 동네와 달리 내가 가려고 지금 약정이 되어 있는 집은 매우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친구 1인칭 서술자 철제였다 어쩌고 저쩌고였다 마당은 없다는 편이 옳았다 우리는 마당이 있는데 시멘트로 빈틈없이 발라놓았고 와씨 진짜 엄청 마음에 안 들어하네요. 야 직방으로 보고한 건 맞는 거야? 방어를 5일 전에부터 개수는 좁고 어두웠다. 채광 통풍전 되지 않았다. 막아버린 모양이었다. 여자용 속옷 따위를 고명의 잎에 세워놓은 곳이었다. 완전 마음에 안 들어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농촌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서울 진짜 자본주의 꼴보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의 전개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파파파파박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양품점 불규칙한 마찰음 이거 불규칙한 마찰음은 앞에 내가 좋아하는 서걱거리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오동나무 소리랑 대비되는 거네요. 자동차 소리 네 경박한 거리에 쓸려 흡쓸려 버릴 것처럼 위태해 보였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할 쪽이라고 웅성거리고 서서 우리들은 잘못 날아든 참새를 갖기만 하였다. 그러니까 영익이라는 인물은 뭔가 이 서사에 기여하고 있지는 못하고 내가 나의 집을 소개한 다음에 이사할 집을 소개하고 이사할 집이 지금 있는 집에 비해서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설명하는 게 이 소설의 전부인데 그 사이에 어머니와 나 영익의 관계는 추론의 영역이자 이거는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 보네 라고 파악한 다음에 선지에서 아니면 또 보기에서 얘기하면은 영익이는 최소한 어떤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냐면 영희계와 엄마와 나가 이 단락에서 잘라놓은 단락에서 어떤 인물들이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잘라져 있으니까. 그런데 수능에서 지금 낸 거는 네 얘가 좋아하는 서늘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서늘럭거리는 소리래. 서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 오동나무 타운. 네. 이 친구가 언급하기를 본인이 부친이로는 벽오동촌이라고 했는데 벽오동촌과 새로 이사가 가는 뭔가 빼박 서울일 것 같아요. 빼박 서울이 아니라 그냥 뭐 신도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곳은 보통
네, 자본주의적 천박함을 묘사하는 서울로의 정체성 약간 이런 게 늘상 나오니까 편의상 서울이라고 칭하면은 그 대비 그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이 소설이.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익은 가족의 상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예,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제가 여기서 아 맞네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위에서 이사 가는 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용익은 지금 확실히 할 말이 안 나오겠네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저기에 A라고 써 있고 여기 이제 A 프라임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저게 제 생각을 분명히 안 드러낸 건가? 라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럼 가족의 상황은 뭐였어요? 이사 가는 거죠.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은 것은 내가 뭔가 말하고 싶었을 텐데 말을 안 하고 올라갔어요. 공부하러. 근데 지금 일단 이 문제 풀고 얘기할게요. 1번은 아닐 것 같네요. 아 뭐야 1번이 맞을 것 같네요. 미안해요. 적절한 것이니까. 네. 소식이 끊기 소식이 끊기지 않았어요. 영익은 네 아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서 영익은 아들이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영익이가 지금 영익이의 성별을 뭔가 찍을 수 있는 야 영익이는 성별이 뭐네 라고 생각하다고 하더라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고민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네 따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고민한 친구는 뭐 없겠는데 네 아무튼 아들이 출가 소식이 끊긴 뒤 끊기지 않았어요. 내려왔잖아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게 된다. 아니야 알고 있었어요. 저기가 영희가 있는 산인가라는 뭐 그런 대화를 했잖아요.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밤늦게 가게를 닫는다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밤늦게 가게를 닫고 리어카 사람들이 퇴근하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 리어카들이 출연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가게들은 밤늦게는 무조건 문을 닫아요. 라고 첫 번째에서 찍고 들어갔었죠. 천변은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았어요. 한빈했어요. 한빈하고 한가했어요. 네, 지금 벽오동촌이 되면서 네 나아진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소설의 상황 파악을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네 우리라고 하니까 네 중간에도 우리라고 하고 서술자의 교체 따위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선 돈이 없으면 염려가 되는 곳은 이 이사 가기로 한 예, 서울로 추측되는 천박한 도시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나중에 가면 또 할 텐데 뭐 하나? 여기는 어디지? 네, 뭐 이런 생각들 여기에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여기 그러면 여기 이 다리가 그 다리야? 이 동네가 그 동네야? 이 천변이 그럼 그 동네고 천이 있으니까 다리가 있는 거겠네. 그 다리가 매곡교겠네. 뭐 이런 생각. 이거 누구지? 이 얘기를 왜 하지? 똑같은 밤이네. 그럼 이 밤이 그 밤이야?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시에서보다 훨씬 쉽고요. 그만큼 당연하고 그리고 그걸 안 했을 때 디메리트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왜냐하면 소설은 상황을 전달하는 게 소설의 목적이자 마스터 플랜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황 파악이 만약에 어려우면은 소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내가 먼저 나서서 거절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의심을 동원해야겠고요. 우리가 전체 내용을 무조건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의 상황을 가지고서 이거 뭐겠는데? 라는 상황을 할 수 있으니까.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 일단 서술자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이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이건 1인칭 서술자였는데 쭉 그냥 나가 자기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 생각을 무조건 하시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시면 서술자를 찾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기본기가 안 되는 거니까 꼭꼭꼭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A. 요유하였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멀리서 서가지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있네요.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짜 보는 위치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1인 서술자인 나는 그 위치에 서술하고 있겠죠? 네. 호명하는 말을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여 그건데 아주머니. 그 호칭이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네, 들여쓰기를 두 번 갈겼네요. 네, 그러니까 벽어동집 아주머니 한 문단, 오동나무 아주머니 한 문단이라는 건데, 근데 이 전반부가 그렇게 확인이 되고 그 호칭이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 그러니까 뭔가 따로 떼놔서 강조했으면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는 무조건 나타나죠. 나와 우리 같은 표현을 활용하여 서술자가 자기임을 바탕으로 한 이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이거는 그 1인칭 그러니까 야 이거 만약에 이게 없어도요, 이건 1인칭 서술자면은 그냥 동그라미를 치고 싶은 말이에요. 예. 1인칭 서술자가 나와 우리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서술자고, 그래서 자기 견을 바탕으로 이야기 서술하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이거 그냥 1인칭 서술자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굳이 C로 올라가 볼게요. 예. 내가 1인칭 서술자 찍었던 부분이잖아요. 야,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기본기만 있으면은 이런 거는 그냥 이거 C가 없어도 판단할 수 있는 선지인데, 그리고 심지어 1인 서술자라고 찍을 수 있는 대목에서 1인 서술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어려운 세트가 아니라는 거고요. 문학의 기본기를 체크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이 세트가. 동료였을 것이다를 보면은 추측의 의미를 담아 서술하고 있음. 네. 아까 회상하다가 이 역사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엄마 아빠 때 이야기, 그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번화한 동료였을 것이다. 네, 이 파트를 딱 떼놓고서 얘가 겪은 게 아니라 과거의 거를 추측한 거 아니야? 라고서 물어본 거죠. 네,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가 서술자와 다르다는 것 사실을 알 수 있다. 2. 네, 사흘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여기 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우다가 5번까지 동그라미 쳐지면 시간땀이 줄줄줄줄줄줄 알 텐데,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기는 했죠. 내가 말했다. 큰 따옴표. 엄마가 말했다. 큰 따옴표. 이렇게 해야지 명시한 거니까. 그런데 말하는 이가 서술자가 다르려면은 엄마가 말하고 아빠가 말하고, 아니 뭐 엄마가 말하고 영익이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내가 한 명도 안 나와야 되는 대화 상황에서, 근데 대화 상황에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어요. 그럼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같잖아요. 이 상황에서 적어도 이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이거는 나가 하는 거잖아요. 서술자인 나가. 그러니까 지금 화자하고 서술자가 지금 같잖아요. 제가 소설의 이야기 전달 구조 삼각형 그려드렸었죠, 개념 시간에. 네, 다르다가 틀려요. 같습니다. 명시하지 않은 건 맞지만 저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오동나무에 대한 이해. 나하고 나이도 똑같고 지금이 벽오동촌. 우리 집에서 자라기 시작해서 나하고 똑같은 나이를 먹을 동안 자라가지고 지금 몬대사방에 오동나무 씨앗을 퍼뜨린 그 나무죠. 내가 엄청 좋아하는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대상이고요. 소설에서 엄청 중요한 중심 소재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수능 문제로 나오는 거고요. 물론 이거보다 덜 중요한 수능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수능 문제로 나왔으면 맞춰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연의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 나왔어요. 새로운 흐름을 느끼게 된 경험적 대상이다. 네. 가난한 엥? 그럼 이거 무조건 1번이야? 가난한 마을이지만 사람들에게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적 기반이다. 경제적 기반이다? 경제적 기반이라는 거는 오동나무가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오동나무가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정신적 기반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돈을 벌어다 준다라는 묘사는 없지 않았나? 어머니가 결혼 후에 심고, 아니 아빠가 심었어요 아까. 네, 정성을 다해 켜내셨을 수도 있는데 결혼 후에 심은 거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빠야. 예, 아빠가 기념이라고 하면서 심었다고 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붙일 때 적용한 단서이다. 동네 사람들이 마음의 특질을 부만 붙이면 자기 말에 붙인다고? 벽어동친하는 건 내가 붙인 이름이었는데. 그리고
자기 마을에 동네 사람들이 붙인 별명은 동네 사람들이 붙인 별명은 엄마한테 붙인 거고 자기 마을에 붙인 별명은 내가 붙인 거예요. 이거 교묘하게 꼬아놓은 거죠. 동네 사람들이 붙인 거는 네 엄마 네 엄마에 붙일 때 적용한 단서라고 하면 이거 맞는 선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네 라고 했으면 이거 맞는 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개를 교체시켜놨어요. 비슷한 말들끼리. 오동나무 아줌마 벽오동촌이라는 두 가지 비슷한 진술, 오동나무를 매개로 하는 진술들을 교차해서 맞는 말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기쁨을 이웃과 나눌 생각에 마을 곳곳에 심은 마을 곳곳에 안 심었는데 그냥 우리 마당에다 심었는데 걔가 자라가지고 알아서 온 사방에 다 퍼진 거잖아요. 오동나무가. 네.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이렇게 치고 나면은 진짜 1번이네? 이렇게 하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볼게요. 그래서 그 인물이 지금 곳곳에 심었는지 곳곳에 안 심었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동나무가 자라가지고 지금 그 상황 파악을 내가 했으니까 그러면은 오동나무가 곳곳에 퍼져 있는 거, 그러니까 곳곳에를 보면서 오동나무가 곳곳에 퍼져 있는 건 아빠가 심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동나무가 자라서였는데 오동나무가 자라서 온도사방에 씨를 날려서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니까 이거를 틀린 말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통해서. 네. 지금 이거를 보면서 아빠가 한 그루의 나무만 심었다라는 정보를 정리한다기보다는 나에게 중요한 거였던 마당에 내가 좋아하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는 마당에 한 그루를 심었는데 자라가지고 온대 사방에 오동나무가 퍼졌다, 이런 것을 내가 정리했기 때문에 네, 그 태도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황 파악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보기 문제예요. 네,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 네, 우리 집이겠네요. 네, 제가 아까 이 보기가 참고가 그다지 안 되는 보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 어쩌고저쩌고 더 보기, 이거는 읽으면서 여기가 뭐 집인가? 이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궁금해했던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퇴근하나? 여기가 어디지?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생각들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기보다는 써있는 말, 어차피 알 수 있는 말을 구체화시켜주는 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소설 자체를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보기라는데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부족하고 정서를 형성한 영향을 주며 네, 아까 앞선지에서 경험적 대상이 오동나무였으니까 네,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얘가 지금 자라면서 경험한 그 라포를 가지고서 지금 이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소설의 내용인데, 이사할 처지. 네, 딱 여기부터 참고가 되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위에 걸 읽으면서 언제 이사가 나오지? 이러면서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가 있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야? 라고서 확신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저는 알아서 읽은 다음에 내려와 봤더니 맞는 말이네 네 라고 이렇게 그냥 확신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내가 천별집에 살면서 수억을 형성해온 시간들, 벽오동촌에 내가 좋아하는 동네, 이사할 형성이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 네. 집에 대한 정서, 좋은 정서예요.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곳에서 거주 환경의 변화와 적어는 나성에 친숙해지고 하는. 자, 일단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집을 고치던 경험, 나는 집을 고치는 거에 기여했을 수 있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더 많이 했다라는 말로 소개가 됐겠지만 우리도 집을 고치고 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네, 그 경험도 있고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기도 했죠. 그런데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한다? 그냥 이 동네는 너무 천박해, 이 동네는 개 싫어 라고 말하고 끝났던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선지를 다 볼게요. 불규칙한 마찰음. 네, 이거는 네, 제가 아까 대놓고 읽었던 부분이죠. 네, 친밀감의 차이. 친밀감의 차이를 상징하기도 하고 친밀감의 차이를 그 자체로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 라고 저는 읽었어요. 다른 정서적 반응을 창문을 막아버린 방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 그러니까 안 좋은 속성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긍정을 생각하고 있는 네,
이 좋은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 다른 정서적 반응. 네, 이건 이제 좋은 정서적 반응. 네, 안 좋은 정서적 반응. 당연하죠. 네. 잘못 나란 참새를 같다고 한 것은 낯설어하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 네, 이거는 뭐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동그라미를 칠 수 있으실 거고 비유라는 말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은 이제 2번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서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나? 라는 걸 찾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 상황에서 그냥 이건 2번이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찍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은 2번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풀 수 있는 세트입니다. 요거. 이게 짧은 지문은 아니에요. 딱 수능 표준 소설 분량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엄청 짧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쉽게 풀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뭘 읽고 있는지를 어떻게 강조하는지 이런 거를 보여드렸고, 그걸 선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보여드렸고요. 네, 이런 거를 꼭 보시면서 내가 소설 지문을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기본기를 확인하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소설 수업을 또 들어보시고 아니면 다음 풀이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고를 위탁하지 말자. 감사합니다.